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저번 시간에 광해군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또 광해군이 또 인조 반정 이러면서 잘려서 기양생활 한 18년 하다가 이제 좀 풀릴만 하니까 또 독살됐잖아요. 그 다음에 된 임금이 이제 인조 임금인데요. 인조. 전에 설명했죠, 그죠? 인조. 이 조자가 붙으면 새롭게 뭐가 바뀌었다는 건데, 뭐가 바뀌었냐? 신하들이 임금을 쳐버리고, 신하들이 쿠데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지네 잡았으니까,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조자가 붙은 겁니다. 저는 여기 인조가 어질 인자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참 뜻이 있다 봐요. 좀 진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정권 잡은 애들이 서인 계급이거든요. 서인. 지네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얘를 왕에 완쳤어요. 이 인조라고 나중에 붙인 건 뭐냐? 참 만만했다. 아주 잘 데리고 놀았다. 우리말에 꼼짝 못했어. 그런 뜻이 전 담겨있다 봅니다. 인조. 애가 참 어지럽어. 그래, 찍소리 못하고, 우리가 시킨 대로 마음대로 하고, 우리 참 잘해 먹었어. 우리 참 인조 쟤 참, 우리가 쿠데타해서 안치길 잘했어. 그래서 이게 어질다. 어찌 보면 이제 참, 꼭두각 신호를 했다, 이런 거죠. 인조가 참 불행한 사람인데요. 이것도 이 사람 팔자입니다. 운입니다. 이 양반 때 또 그 유명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병자호란. 그죠? 병자호란. 그죠? 병자년의 호란. 예? 오랑캐에 당했다 이건데, 그죠? 이때 이제 참 조선사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일본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전까지 있었던 최고의 치욕이 이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당했죠. 근데 이거 병자호란이 난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얘네들이 잘못이에요. 서인 계급이. 이 서인층들이. 아무튼 인조의 좀 생일을 한번 봅시다. 1595년 12월 7일 양력입니다. 실은 모르고요. 사주를 뽑아보면 을미생이고요. 무자월 을의 일인데 이 그려보면요. 1605년이 입추였고요. 이게 이제 을사년입니다. 그 다음에 1635년이 을해년인데 병자호란이 어디서 터졌냐면요. 바로 그 다음 해 1636년 인조 임금이 운세가 바닥일 때 터진 사건입니다. 태어나기는 그죠. 보면 여기가 1590년 그죠? 15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620년이죠. 태어난 것이 이제 이쯤에 태어난 거죠. 출생. 그래서 인조 임금은 어릴 적에 비교적 그래도 그 선조 임금 당시인데 그럭저럭 이렇게 대접도 잘 받고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되면서 이제 항상 그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눈칫밥 먹으면서 광해군이 형제들 하여튼 왕이 될 수 있다고 그 걱정된 애들 다 죽였거든요. 지 형도 같은 어머니한테 태어난 형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적자인 영창대군도 죽이고
그러니까 인조는 이제, 그죠? 선조의 이제 손자예요, 손자. 그냥 아버지도 또 뭐 위태위태 하니까 쫄았는데, 그죠? 이 사람이 그 바람에, 되게 좀, 그래도 조심해야 됐어요, 조심 모드인데, 이때가 입동인데요. 인조가 임금이 된 게 언제냐면 1623년에 인조 반정입니다. 이때 이제 쿠데타. 그래서 이 인조 반정 일으킨 세력이 볼 때 제일 그래도 하여튼 뭐 좀 만만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을 왕에 앉힌 거예요. 뭐 명부를 세워서. 그러니까 인조는요, 사실은 왕이 될 때 이 사람은 사실 꼭두각시입니다. 제가 운세를 보면. 근데 서인들이요, 광해군이 이제 실리 외교를 했거든요. 이제 북방 만주, 이제 후금이라 그러죠, 후금. 그 당시는 후자 안 붙이고 금나라라 그랬어요. 그냥. 그 다음 명나라, 중국의 명. 광해군은 이 두 세력, 후금, 금이 맹렬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은 요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대, 즉 명한테 충성 바친 척 하면서도 또 금한테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적당히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을 쳐낸 그 세력이 서인인데, 이 사람들 유독 적자냐 서자냐 이런 식으로 정통, 명분을 엄청 중요시했어요.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중요시했다기보다도 반대팔 치기 위해서 광해군을 친 것도 광해군이 선조 임금의 적자를 갖다가 죽였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입만 살아갖고 무조건 흔히 이걸 정통주의. 우리는 그죠? 제대로 된 게 아니면 풀뿌리를 캐먹을지언정 우리는 똑바른 길을 간다. 흔히 정도주의, 정통, 명분주의. 지들이 어쩌다 보니 이쪽으로 간 거예요. 광해군이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금나라도 좀 적당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광해군을 쳐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서인 세력들이 유독 정통, 광해군은 선조 임금의 적자를 갖다 죽인 놈이다. 졸제 얘네들이 그냥 흔히 강경파가 된 거죠. 그래서 유교 강경파. 어느 시대나 가면은 그 강경파가 있죠. 강경파. 힘에서 밀리는데 죽어도 우리는 항복 안 하고 싸운다 해놓고 진짜 전쟁 나면 도망가는 놈들이 있죠. 그죠? 저는 그 평상시 강경파 항상 저는 의심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서인 세력이. 그래서 인조 반정 때 권력을 잡은 이 서인 계층들이 강경파죠. 그래서 그죠? 사실은 병자호란 이전에 정묘호란이라고 청나라가 이제 금나라 이름을 나중에 청으로 바꾸는데 쳐들어왔어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인조 임금이 다시 그때도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몽진.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어.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네. 그래서 이 만주족이 그치 원래 니하고 여진족하고 조선 니네들 우리하고 원래 다 한 핏줄 원래 조상이 같아. 원래 만주족은요 몽골도 그랬고요. 고려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같은 백두산 혈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좀 오해한 거지.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간 다음에 다시 또 명나라만 우리가 명나라에 또 충성, 4대. 그죠? 명나라만 또 우리가 대접하고 또 다시 자세가 돌아가니까
만주의 그 당시 누르하치. 그래서 만주가 쳐들어온 게 그게 병자호란이라, 병자호란. 쳐들어올 때, 그죠? 그때도 뭐랬냐면, 죽기로 항전하겠다 해놓고서는 만주 기병대가요, 사실은 3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13만이 들어왔다고 거짓말하고, 적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길 수 없다고 뻥치고요. 사실 만주 기병대 3만 5천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한 군대죠. 우리나라 조선 병사들은요, 산성에 올라가서 농선, 산에 성을 지키는 건데, 만주 기병은 거기서 캠핑해. 우리는 그냥 바로 갈래. 며칠 만에 그냥 내려와서 인조가 그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신하들은 다 서인들이죠. 그래서 또 어떡하지? 이제 또 뭐 어떻게 저번에 한번 했는데 여기 또 왔으니까 이번엔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만주 기병대가 너무 빨라갖고서는 금방 쳐들어와서 그냥 뭐 강화도 가는 길목이 막혔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강화도 가다가 빠꾸해서 남한산성 간 거예요. 여기에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겨울에 남한산성 기어 들어가서 졸지에 그냥 캠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만주족은 또 그래요. 굳이 뭐 남한산성을 뭐 이렇게 공성전을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포위해놓고 쟤들 먹을 거 없어. 그냥 있어 봐봐 하니까 결국에는 못 견디고 이제 서인이 이것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순 가오만 잡고요. 폼만 잡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러 내려갔는데 그 당시 한강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오커일하고 그 건너편에 그죠? 그 송파구가 있죠. 거기가 한강이 아니고 원래 한강은 그 잠실에 있는 롯데 호텔 그 뒤편에 있는 석촌호수 그렇죠. 석촌호수가 바로 한강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가 한강인데 그 만주군이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인조가 조선 역사상 최고로 치욕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번 무릎을 꿇고 맞박을 땅에다가 세게 찍어야 돼요. 땅에다 쾅쾅쾅 3번 찍으면 피가 나요. 3번 찍고 다시 일어나서 또 무릎 꿇고 누워서 맞박을 땅에 3번 찍고 그래서 3번 무릎 꿇고 9번 맞박을 땅에 찍었어요. 그래서 피가 낭자해야 돼요. 선조가 그거 당했다니까요. 또 내려갈 때도 뭐 당당히 간 것이 아니고 포승줄 묶고 뒤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렇게 내려가서 잘못했다고 반성 엄청나게 한 거죠. 절대 앞으로 안 계기겠습니다. 그걸 다루는 유명한 소설이 그 남한산성이잖아요. 그 김훈 작가의 남한산성. 그래서 조선 왕 중에서 광해군도 운세가 바닥일 때 날아갔지만요. 인조는 사실은 왕이 돼서 사실 쭉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인 중에서 조금 비강경파 서인 좀 쓰고요. 남인 조금 등용하다가 또 눈치 봐서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서인들이 명나라가 정통이라고 우리가 이쪽에 붙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말 따라가다가 쳐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겨울에 춥게 떨다가 내려가서 한마디로 대갈통 9번 땅에 박았어요. 만주족은 조선을 멸망시킬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너 우리하고 같은 혈통인데 니네 왜 그러냐? 정신 차려. 세게 반성시켰죠. 그래서 인조가 조선 역대 국왕 중에서 가장 피본 임금입니다. 고려시대 때 몽골 있잖아요.
원제국이죠. 고려시대 때 원제국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 왕들이, 충자 붙는 왕들이요, 몽골 제국의 황제들의 그 딸의 공주의 사이가 됐거든요. 부마국이라고, 부마국. 고려시대 때 충자 붙을 때 사실 고려는 그 몽골 제국에서 가장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역이 엄청 잘 되고 고려가 그 당시 상업 국가로서 발전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고려를 뒤집으면서 몽골한테 우리가 엄청 이렇게 핍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몽골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우리를 같은 형제의 나라라 부르면서 사실 대우해줬습니다. 만주국도요, 청나라도 우리를 그렇게 적으로 여기지는 않았었어요. 괜히 서인 이것들이 똥폼 잡다가 나라 왕을 갖다가 꼭두각시 만들어 놓고 하다가 나중에 대갈통 땅에 9번 찍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역사책을 볼 때마다 이 대목이 이러면 하여튼 엄청 열받는데, 인조가 참 꼭두각시로 이때 운이 끝날 때거든요. 이때 왕이 돼갖고 개고생했다. 그래서 인조 임금. 그래서 이름도 참,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걸 만만할 인, 착할 인.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쉽게 착하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쟤 만만치 않어.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성공하는 거지. 쟤 착해. 착하게 살자. 그건 교도소 갔을 때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 쉽게 착해지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